국내외 제약바이오와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 잡아보는 바이오앤에너지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지난해 9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그럼으로써 글로벌 제약 시장이 4경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천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혜경 고문님,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은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글로벌 바이오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시장이 크게 열리는 게 이제 바이오 시장에서 열리는 건데요. 우리가 먼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먼저 테슬라입니다. 이제 국내 분들도 투자분들도 이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테슬라의 이 매출액과 시가총액 추이를 봤었을 때 매출액이 처음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한 게 2011년입니다. 그때는 좀 적었는데 이 피크를 시가총액에서 피크를 짰을 때 그리고 매출액이 많이 나왔었을 때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면 약 매출액은 700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보면 약 80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초기에 들어갔다라면 내가 정말 투자에 성공했구나라는 걸 좀 크게 느끼셨겠죠. 네. 그럼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시점에인가 들어가셨을 텐데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 행정부, 미국 정부는 바이오 시장 규모를 4경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장 규모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이 초기 시장에서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열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경험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 이 바이오 시장 그러면 구조를 아는 게 일단 필요하겠죠. 네. 그럼 바이오 시장은 신약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신약을 제조하는 CDMO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체 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에너지, 화학, 식품 먹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서 대체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이런 시장을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이 대체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는 유전체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비용적인 면은 싸졌고요, 내려왔고, 그다음에 시간은 단축됐고, 정확도는 매우 정교해지고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생물을 통해서 이 생산을 가능해졌다라는 게 지금 현재 바이오 시장에서의 이 미국 정부도 바라보고 있는 이 바이오 시장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식품의 사례를 이제 좀 식량 가지고 이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1960년대 이후에 우리는 이제 비료 아니면 뭐 제초제, 품종 개량한 거 이런 걸로 통해서 그 곡물, 특히 곡물에 대해서 농업 관련한 이 생산품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또 인구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인구를 보게 되면은 한 2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식량 생산으로 보면 한 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지구의 인구는 약 100억 명 이상을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인구는 늘어나고 지금 앞에도 있지만 맨 아래 선이 있는 게 농지입니다. 총 농지인데 농지는 약간 증가하는 정도입니다. 그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좀 유지될 거로 지금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추정할 때 많은 인구, 100억 명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이 농업 생산물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이제 좀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농지는 부족한데 농업 생산량은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바이오 기술입니다. 이게 또 대체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활용되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투자의 기회를 좀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는 이 대체 바이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이 대체 바이오 시장을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바이오 시장을 3가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 대체 바이오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어요. 예시가 좀 있을까요? 대체 바이오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한 것도 있는데요. 약적으로는 대체 바이오를 떠나서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유전체 분석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감염병이 돌았었을 때는 예를 들면 유전자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경우에 보면 사스코브2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빨리 이루어져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진단으로 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해외 기업에서 백신과 치료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개발을 해서 상업화에 성공을 했고요. 이러한 절차들이 있었고, 대체 바이오 쪽이다 그러면은 에너지, 화학, 식품 뭐 이런 쪽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용을 포함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내가 쓰고 있는 것을 다 대체한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내가 투자할 기업은 여기에 관련된 기업을 좀 이렇게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고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여기에 관련된 미국이나 해외,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도 이미 있고요. 참다랑어, 뭐 지금 많이 이렇게 포획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고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럼 500mg 굉장히 작죠. 네. 이 500mg을 가지고 세포 배양을 통해서 멕시코 인구가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1년간 소비되는 소고기 생산량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업에 대한 지도는 많은 부분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미용과 관련한 것, 그다음에 명품 백을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뭐 가죽 아니면 뭐 이런 퍼 종류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제 활용을 했는데 버섯을 활용한 명품 백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기술을 바이오 기술들을 이용한 거에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쿠알렌 아니면 장미 오일을 추출해내려면 많은 장미를 키워야 된다는 거를 아시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미생물을 통해서 이 오일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이 대체 바이오 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 바이오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이제 농업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라고 하는 ADM이죠. 티커도 ADM인데 ADM을 좀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테바라고 해서 이 종자와 관련한 이 보호제 관련한 이런 그 사업을 하는 이 두 개 기업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 ADM 같은 경우는 곡물에 대한 가공뿐만이 아니라 유통도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곡물 관련 기업이다 그러면 4개 기업을 꼽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ADM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면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의 이 시가총액 추이가 있는데 제가 LG화학하고 같이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ADM의 그 올해 지금 1월에 있었던 분기 실적에 대한 그 발표 자리에 있어서도 LG화학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ADM하고 LG화학은요, 같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 에너지, 그 다음에 화학 제품과 관련한 거를 생산하는 거를 같이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2005년에 그 제품을 내놓을 걸로 지금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까지 이렇게 좀 연결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관련된 기업에 특히 이제 제가 오늘은 농업 관련한 ADM을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화학, 미용, 식품 여러 분야에서 우리 대체 바이오에 대한 이 시장, 그다음에 투자를 기회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DM 그리고 LG화학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장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홍선 대표님,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바이오 4경환 시장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 대한 분석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현 시점에서 어떤 글로벌 화학 기업에 주목해 보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앞에 우리 강영현 고모님 했던 거를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에 테슬라라는 기업이 전기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죠? 네. 전기차의 원천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휘발유차라든지 경유차를 대체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급성장을 했는데 이 바이오에서도 예를 들면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바이오 에탄올이라든지 그러니까 옥수수라든지 콩을 통해서 휘발유하고 경유차하고 똑같은 거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제죠. 그럼 어찌 보면은 석유차, 휘발유차, 경유차, 그다음 전기차, 그다음에 흔히들 말하는 바이오차 이 세 가지가 삼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이오차는 늦게 출발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개화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큰 축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흔히들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 옥수수나 콩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은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에탄올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네. 어떻게 생산하죠? 지금까지는 원래 보면 비료가 많이 생산량을 확충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NPK 중에 N이라는 게 질소라는 게 공기 중에 있어요. 이 공기 중에 있는 것을 비료로 만들어서 이렇게 곡물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미생물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미생물을 통해서 N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옥수수라든지 콩이 급성장한다는 거예요. 양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바이오 디젤 에탄올을 빨리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림, 이런 그림까지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런 기업을 사야 되는 단품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을 변신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앞에 부분하고 연결하면은 이런 거죠. 잠깐 돌아가면은 이제 에너지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은 워렌 버핏이라는 그분이 있잖아요. 투자에 좀 대가시고 이런데 그분이 보면은 중국의 제2의 전기차 기업인 BYD를 10년간 장기 보유했어요.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미국에 있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기차를 사면서도 휘발유차를 또 다시 산 거예요. 휘발유차의 원료를 공급하는 이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사가지고 그 저점 부근에 사서 지금 현재 8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아까 앞에 부분에 연결되면은 긴 전략으로도 바이오 쪽에도 크게 보셔야 돼요. 우리 LG화학 같은 경우는 ADM하고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계 보면 크게 보면은 바이오 디젤 이런 그러니까 플라스틱 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짧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단기 전략으로 보면은 화학 부분에 저는 모멘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크게 발생했다. 뭐냐면은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처럼 저는 이제 저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 그림이 재밌는데 보면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뭐 미국 화학을 살까, 그러니까 한국 화학을 살까 이렇게 보면은 한국 화학은 중국에 연동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이 옛날에 봉쇄를 하면서 제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가동률이 한 10% 정도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리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최근에 화학 제품 가격이 이제 에틸렌이 대표 제품인데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4번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저는 4번째 저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점이 나오고 나서 따라 들어가게 되면 수익이 큰 폭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오늘 이제 돌아섰는데 이걸 더 볼까?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이 저점이 나왔다. 요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특히 아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개방되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열리니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금 발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아시아 화학기업하고 미국 화학기업하고 아시아 화학기업인데, 이게 보면 웨스트레이크하고 LG화학의 부문의 이익을 추이인데, 화학 부문이 추이인데 보면은 붉은색이 LG화학이고요. 파란색이 미국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습니다. 네. 100% 가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잠궜다 이런 거예요. 중국의 소비도 안 되고 중국에서 나와서 유럽을 가야 될 물량도 없다 보니까 전 세계는 고물가로 간 거고, 오히려 생산은 10% 정도 줄어버렸어요. 그러면서 LG화학이 4조에서 1조 때까지 이렇게 이익이 급락하는 형태를 그런 폭에 보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로부터 봉쇄가 해제되니까 저 붉은색 저 이익 추이가 4조에서 1조 때 게,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보면은 푸른색보다 앞서 있어야 되니까 캐파가 앞서요. 그러면은 5조 때까지도 갈 수 있는 이익 추이가 된다는 거죠. 큰 모멘텀 1조에서 5조까지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5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마지막 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레이크는 거의 사상 최대의 이익, 주가도 사상 최대 수준에서 지금 현재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붉은색인 중국이나 한국은 어떻을까요? 횡보를 쫙 했다는 거예요, 횡보를. 요거는 LG화학 그림은 아니에요. LG화학 그림은 아니고, LG화학은 그래도 여러 가지 혼합형도 돼 있고 전기차 배터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강세 기조로 갔고, 예를 들면은 화학기업 중에서 예를 들면 조금 이제 전통화학, 순수화학 쪽에 포진되어 있는 웨스트레이크 같은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2020년대 수준에 뚝 떨어져 있는 기업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큰 그림으로는 바이오 쪽을 보시고, 짧은 그림으로는 에틸렌이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열렸다? 한번 뛰어들어가 볼 수 있다. 그래서 큰 모멘텀이 지금 현재 생겼다. 기회가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화학기업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훈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